발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쾌전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고요. 반박식 여러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차세대 CPU 격돌 예정. 지난주에 개최된 2024 컴퓨텍스를 통해 AMD와 인텔의 차세대 CPU에 대한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이 두 회사의 발표 내용만 보자면요, 상대적으로 AMD 측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공개했고요. 구체적인 성능까지 언급이 된 터라 자신감이 넘치는 쪽은 확실히 AMD였습니다. 반면에 인텔은 좀 덤덤한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어쨌든 올해 하반기 정말 하드웨어 업계에 많은 신제품들이 쏟아질 예정이에요. 특히나 이 CPU나 그래픽카드 같이 이 핵심 제품들이 다 한꺼번에 등장하게 될 텐데, 따라서 오랜만에 이 하드웨어 시장이 들썩들썩할 것 같아요. 일단 AMD의 차세대 라이젠 젠5의 9000번대 시리즈, 이거 7월 출시 확정이고요. 인텔의 코어 울트라, 에로 레이크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 출시 확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완벽하게 출시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올해 내로 등장할 거라 크게 예상이 되는 차세대 지포스 RTX 50 시리즈까지 아주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가 펼쳐질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재밌어 하시는 AMD와 인텔의 차세대 CPU 소식 2024 이남대전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AMD 라이젠 쪽은요, 거의 뭐 대다수의 정보가 싹 다 공개됐어요. 출시 시기는 7월, 바로 다음 달입니다. 더군다나 X3D 출시 루머가 지금 9월이라고 올라왔거든요. 따라서 라이젠 마니아 분들한테 올 여름 이 7월부터 9월까지는 아주 축제 시즌이나 다름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 AMD가 차세대 라이젠을 발표하면서 아주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서 흘러내릴 지경이었는데,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요, 월드 페스티드 컨슈머 PC 프로세서라고 아예 박아놨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소비자용 CPU다, 내가 그냥 짱이다, 우리가 최고다, 아주 커다랗게 써져 있었습니다. 이 자신감의 근거는 IPC였는데 젠4랑 비교하면요, 평균 16%의 IPC 향상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고지가 됐고요. 이걸 자세하게 살펴보면 가장 낮은 이 10%의 향상이 파크라이 6 게임 쪽이었고, 가장 높은 건 긱벤치에서 3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무려 21%가 올랐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롤은 싱글 성능, 그러니까 이 클럭바를 오지게 타는 그런 게임인데 이 거기서 21%나 올랐다라는 게 놀라운 부분이에요. 기존 AMD CPU에서 인텔 대비 굳이 약점을 찾아본다면요, 항상 싱글 쪽 클럭발 게임들 뭐 그쪽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폭 밀리는 그런 양상이 늘 있어 왔거든요. 약간 아킬레스건 같은 거죠. 그리고 기존 라이젠 사용자들이 느끼는 그 미세한 스터더링 같은 거, 솔직히 1세대부터 계속 말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뭔가 인텔 CPU들의 그 특유의 빠릿빠릿함에 비해서 뭔가 살짝 굼뜬 그런 느낌이 1세대 라이젠부터 쭉 선입견처럼 자리 잡아 있었거든요. 뭐 이유야 많겠죠. 인피니티, 패브릭부터 시작해서 레이턴시, 구조적 차이, 이런 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뭐 아무튼 게임하다가 살짝씩 끊기거나 프레임이 급락했다가 빠르게 원복이 되면은 뭐지 이거 라이젠 때문인가? 이런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라이젠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이라면, 특히 구형 라이젠이었다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이 AMD가 젠5 꺼내들면서 보여준 자신감 수준이라면 그런 약점들은 다 뛰어넘어서 그냥 다 씹어먹을 기세입니다. 지금 제 옆에 나가고 있는 건 AMD가 공개한 젠5의 벤치마크 그래프인데요, X3D도 아니고 9950X 기준에서 기존 인텔의 14900K보다 프레임이 무려 23%가 더 높은 게임도 있었고요. 블렌더나 핸드브레이크 같은 건 격차가 50% 이상이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이거 X3D가 아닙니다. 그냥 9950X 일반 라이젠이에요. 이게 X3D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지경인데, 게이밍 CPU, 게임용 그 담당 일진인 9800X3D가 진짜 9월에 나온다면요, 이게 대체 얼마까지 벌어진다는 걸까?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직까지는 AMD 측 주장이긴 하지만 이 말이 맞다면요, 이제는 이남대전이 아니고요, 그냥 AMD의 일방적인 학살이에요. 학살. 전쟁이 아니라 이거 침략입니다.
제품의 출시를 당당하게 공개하고 스펙과 벤치마크를 출시 한 달 전에 그냥 다 까버리고, 이거는 진짜 여유라는 게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따라서 이번 AMD의 9000번대 라이젠 젠5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L1이나 L2 캐시 대역폭이 얼만큼 늘었더라, 뭐 분기 예측 정확도랑 레이턴시가 얼마나 개선됐더라, 제가 씹덕처럼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이젠요, 되려 인텔이 걱정스럽다라는 게, 그런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 사실 AMD에 비해서 이 키노트에 뭔가 임팩트가 좀 떨어졌어요. 뭐 놀라운 내용도 있긴 했는데 인텔에게 가장 중요한 에로레이크에 대한 정보가 뭐 깔끔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출시 몇 달이나 남았다고 이렇게 꽁꽁 숨겨놓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조적으로 AMD랑 너무 비교가 됐어요. 제가 대만 현장에서 느낀 공기가 그랬습니다. 아무튼 공개된 정보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 나가고 있는 테이블, 이거는 AMD처럼 오피셜 슬라이드가 인텔 키노트에서 공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밝혀진 오피셜 내용과 루머까지 싹 다 모아서 그냥 테이블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과 그 모바일용 루나 레이크도 있긴 한데, 어차피 우리 관심사는 에로 레이크, 이 데스크탑 CPU니까 스코프 줄여서 요거에 집중할게요. 자, 일단 공정, 드디어 인텔의 20A가 사용됩니다. 최근 파운드리 비즈니스는요, 보통 한 자릿수 단위로 공정 기술이 몇 나노인지 표기하는 편이거든요. TSMC의 경우에는 숫자 앞뒤에 알파벳을 붙여서 쓰기도 하고요. 인텔은 뒤에 플러스 같은 걸 계속 붙이다가 인텔 7, 인텔 4 이런 식으로 숫자만 붙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회사마다 기준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A 딱 듣고 나면 뭐야, 20나노 공정이야? 뭐 이러실 텐데, 그건 아니고요. 1나노가 10옹스트롬이라서 20A, 즉 2나노 공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현재는 핀이나 게이트, 뭐 MMP 같이 기술적으로 이게 정확히 몇 나노 수준의 기술이다, 이렇게 따져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어요. 더군다나 인텔 측이 이번에 키노트에서 우리 18A도 성공했다 하고 보여주긴 했는데, 솔직히 와닿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 14나노 때 그렇게 사푸면서 인텔 7 공정까지 시간을 오지게 끌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2나노가 맞아? 아니 그것보다 인텔이 성공한 게 맞기는 한가? 그런 의문부터 들어요. 뭐 제가 일부러 인텔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전례를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요, 리본팩과 파워비아까지 제공된 20A를 인텔이 진짜 성공한 게 맞다면 이 공정 밀도의 정망치, 이건 또 핑크빛이에요. 자, TSMC의 3나노 공정 밀도, 그러니까 제곱밀리미터당 100만 개의 트랜지스터를 박을 수 있는 이 밀도의 수치가 TSMC 3나노 기준 315 정도거든요. 근데 인텔의 20A의 공정 밀도 정망치가 무려 403입니다. TSMC의 3나노보다 28% 정도 더 밀도가 높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만약이라는 전제가 붙긴 하고 이것도 뭐 전망치이긴 하지만, 이게 제대로만 나와준다면요, 인텔이 AMD의 라이젠보다 이 공정상의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그만큼 지금 인텔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텔 측이 칼을 갈고 제대로 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 정도로도 볼 수 있어요. 지금이야 이 TSMC가 파운드리 짱이고, 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는 TSMC 미만 잡으로 보이시겠지만, 한때는요 이 파운드리 짱이 인텔이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시 시기는 10월. 이것도 알고 보면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자, 지금 일반 라이젠 9950X가 7월 출시 확정이죠. 그리고 루머로 9800X3 9월 출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나오고 나서 10월에 이 에로레이크가 나온다는 건데, 저는 이게 엄청난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9950X는 이미 14900K보다 훨씬 더 뛰어난 CPU란 게 AMD의 주장으로 못이 그냥 박혀진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9800X3D, 걔는요 3D V 캐시발로 그거보다 더한 게임 성능이 보장이 되겠죠. 근데 이게 다 나오고 나서 바로 한 달 간격 정도 두고 이 에로레이크가 나온다?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요, 어쩌면 에로레이크가 앞서 발매된 9950X, 9800X3D 다 상대가 가능한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늦게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출시된 제품보다 뛰어나지 않다면요, 절대로 출시 시점을 뒤로 가져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벤치마크가 막 뜨고 이 스팟라이트 받을 시점에 9800X3D가 떡하니 대조군으로 걸려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성능이 더 구리다면 그거 아주 치욕스러운 벤치마크가 계속 공유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더 뛰어나다면 마케팅적으로 활용하기에 아주 딱 좋은 상황 아닐까요? 더군다나 10월이면 X3D가 9월에 나와서 막 팔릴 시기인데 어쩌면 숨통을 끊어놓기에 딱 좋은 그런 시기 아닙니까? 결국 인텔이 9800X3D까지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에로레이크의 런칭을 10월로 세팅했다, 뭐 이런 가설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요, 시장에 자기보다 더 뛰어난 제품이 이미 출시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자신감도 없이 어떤 근거나 설득력도 없이 더 뒤에 출시될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잠깐만, 라디오는 빼고. 물론 반대의 가설도 존재합니다. 20웨이 공정 자체가 인텔이 처음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양반들 14나노에서 10나노 갈 때도 얼마나 연기했습니까? 우리 파운드리 개발 이상 없다, 정상적인 스케줄로 진행되고 있다, 이 소리만 우리가 몇 년을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루머로 언급된 이 10월 또 공정 문제 해결하겠다고 엔지니어 투입하고 디버깅하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라이젠 다 나오고 나서 10월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두 번째 가설입니다. 만약 이 두 번째 가설이 맞다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크 때 정말 개 두드려 맞겠죠. 9950X한테는 연산 성능, 그리고 9800X3D한테는 게임 성능, 그냥 원투펀치, 그냥 옥수수 강냉이 그냥 후두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펙, 에로레이크는 알고 계신 대로 하이퍼 스레딩이 뒤졌습니다. P코어 최대 8개, E코어가 최대 16개로 등장하는데 따라서 24코어 24스레드예요. 클럭은 모델마다 살짝씩 차이가 나지만 최대 5.7GHz까지 거론이 되고 있고요. P코어는 라이언 커브, E코어에는 스카이먼트 아키텍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AMD만 IPC가 증가한 게 아니에요. 인텔 쪽은 더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일단 P코어, 메테오 레이크에 들어갔던 레드우드 커브 대비 이번 라이언 커브 14%가 올랐습니다. 뭐 사실 이거야 젠5도 평균 16% 상승이라 뭐 거기서 거기 뭐 고만고만한 수준인데 이 E코어가 미친듯이 성장했어요. 인텔이 준비한 반격 카드 20A만이 아니었습니다. E코어 IPC가 무려 68%나 상승했어요. 이게 무슨 루머 같은 게 아니고요, 인텔의 오피셜입니다. 키노트에서는 공개를 안 했는데 이 테크투어 행사에서 요거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오른 거냐면 지금 E코어 스카이먼트가 전세대 P코어 14세대 랩터 커브 IPC보다 심지어 2%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용론 소리나 듣고 항상 눈초리 봤던 그 찐따 같은 E코어가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소리예요. 처음에 인텔의 하이퍼 스레딩 그 없앤다고 할 때, 빼겠다고 할 때 그러면 라이젠은 어떻게 상대하려고 그러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E코어의 미친 성능 상승분으로 이걸 싹 다 만회한다는 그런 심산이었던 겁니다. 종합적으로 놓고 보자면 사실 인텔도 AMD만큼 자신감이 있을 만한, 아니 어쩌면은 그 공정빨에 아키텍처 빨에 뭐 더할 나위 없이 초강력 CPU가 나올 법한데 이상하게 요거를 왜 제대로 공개를 안 하는 거지? 이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뭐 10월까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요. 그 기간 내에 에로레이크만 따로 발표하는 그런 행사를 잡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전부 다 인텔의 전략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이번 CPU 전쟁, 그러니까 2024 이남 대전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인텔과 AMD의 어떠한 그 경쟁 구도 중에서 가장 재미있을 거고 가장 화끈한 싸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재탕 리플래시 꺼내들어서 시장 방어하고 어떤 특정 기능 마케팅에 매몰돼서 떡밥만 날리는 그런 시즌이 아니라 진짜 아주 화끈한 개같이 뜨거운 그런 시즌이 될 게 확실합니다. 한 몇 년간 CPU 바꿀 맛이 안 난다, 애미야 IPC가 짜다 이러셨던 분들까지도 다시 본체 견적 뽑는다고 계산기 꺼내가지고 두드리고 본체 새로 맞출 만한 볼타님, 그래서 인텔 사실 거예요? AMD 사실 거예요? 야 에디야, 내가 뭘 사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대체. 뭐 살 거냐고. 5090. 야 어차피 게임은 그거 글까 빨이야.